자, 제가 이 태극 문양을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렌더를 가지고 그 3D 그래픽이나 모델링에 아주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죠. 이 블렌더에서 이 태극 문양을 입체로 두께가 있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블렌더에서는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블렌더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아무데나 눌러서 일단 기본 편집 화면으로 간 다음에 항상 블렌더 처음 시작하면 이 네모 박스가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건 아니니까 클릭하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이거 그리는 원리가 그렇죠.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그렇죠? 그 반원에 반쪽짜리 원을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붙이고, 또 반쪽짜리 원으로 해서 그 원래 큰 반원을 이 부분만큼 빼버리면 요 상단 부분이 나오고, 요 상단 부분 하나를 만든 다음에 요 복사해서 뒤집으면 아랫부분하고 똑같이 되니까 요 두 개를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여기 큰 원에 해당되는 사이즈에 맞는 요 반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반원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 이 원 자체를, 원기둥 자체를 집어넣고 원기둥을 반으로 이제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아웃 창에서 애드를 눌러서 일단 메쉬에서 이쪽에 실린더가 원기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기둥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1대1대1의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1, 높이 방향으로 1만큼의 원기둥이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보통은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이쪽에는 미터가 되거든요. 보통 2미터를 1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거 지금 너무 높죠. 높으니까 임의로 이거를 뭐 0.5도 너무 높네요. 그러면은 한 0.2 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그 스케일링 단추를 눌러서, 이게 스케일이죠. S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줄여도 되지만 규격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쪽에 그 개체 속성 메뉴가 눌러져 있으니까 쉽게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위치는 원점이 로케이션이 X0, Y0, Z0 좌표가 000인 곳에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가 지금 X축이죠. 빨간색이 X축이에요. 이 그린이 Y축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반으로 이제 잘라내서 윗부분에 반원을 만들 겁니다. 그 반으로 잘라내는 방법은 이런 도형 기반의 그래픽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 동그라미에서 여기 네모 박스만큼을 빼버리는 형태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애드를 눌러서 여기 큐브, 정육면체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포개져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G 버튼을 눌러요. 고 누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선택이 돼 버렸네. 그러면 안 되겠죠. escape를 누르고 요 바깥쪽을 선택한 다음에 고를 누르고, 마우스 버튼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았으면은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휠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요만큼 내려가 있는 거를 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상 위에서 책상 바닥을 내려다보는 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네모 박스는 지금 크기가 1로 되어 있고, 이 지름의 크기하고 같죠. 위치는 Z축은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거 클릭해서 0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높이가 맞죠. 이렇게 높이가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 양의 방향이에요. Y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얼마 정도? 이게 전체 1이고 2m가 1이니까 1만큼 내려가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정확하게 이 선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X는 그 자리 그대로니까 0. 이렇게 되면 가운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 원에서 요 네모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순서가 중요한데, 남겨둬야 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클릭이 되어 있죠. 요게 실린더예요. 요게 클릭이 되어 있고, 이거 이름을 바꿔도 되죠. 나중에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요 실린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그 렌치죠. 스패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add modifier에서 불리안을 넣어줘요. 불리안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는 용도로 쓸 때 불리안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서 intersect는 교차하는 거고, union은 합치는 거고, difference는 빼는 거예요. 이게 뺄 거다에 선택을 하고, 그럼 뭘 뺄 거냐?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는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 말고는 큐브밖에 없죠. 여기 오브젝트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개 중에 어느 걸 뺄 거냐? 큐브를 뺄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어플라이, 적용 눌러줘요. 그 다음에 자, 이 요 네모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는 G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딜리트,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할게, 자, 이쪽으로 빼내고 이쪽으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빼내는 거 먼저 해보죠. 우리가 빼내는 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빼내는 거는 이 원에 정확하게 반쪽을 만들면 되죠. 그럼 이걸 클릭해서 Ctrl C, Ctrl V. 그러면은 요 위에 하나 포개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하는 G 버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줘요. 그럼 하나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크기랑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 개체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는 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X, Y, Z 좌표가 있고 크기가 있죠. 크기는 높이는 그대로 할 거고 두께는 자 사이즈는 반이 돼야 되겠죠. 0.5.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도 0.5. 0.5가 해당이 되고 위치는 자, Z 방향은 높낮이는 그대로 갈 거니까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0이고 그죠? 높이는 똑같잖아요. 그럼 X 방향만 자 0에서 1만큼만 오면 되니까 1 엔터. 그러면은 이쪽에 와 있는데 요게 원이니까 0.5가 되나 보네요. 그래서 0.5 다시 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빼버리면 나중에 뭐 다시 쓰면 되는데 일단 요거를 뭐 또 써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붙이는 용도를 하나 더 쓰기 위해서 Ctrl C, Ctrl V, G 마우스 이동해서 이쪽 하나 여분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원본을 클릭하고 아까랑 똑같죠. 여기 스패너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불리안에서 빼기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누르고 그러면은 요 실린더가 지금 두 개 있는데 뭘 뺄 거냐? 그럼 이걸 좀 확인해 보죠.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2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이게 선택되고 여기 눌러보면 이게 선택되죠. 그럼 1번을 뺀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 선택돼서 뭘 빼는 거예요? 자, 1번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그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요. 그 다음에 빼야 될 이동시킬 객체를 클릭을 하고 이동한다 명령어 G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여줘요. 그러면 빠졌죠. 그럼 이거를 클릭하고 딜리트. 자, 이거를 아까 거를 딜리트 하지 않고 뒤집어서 뭐 다시 써도 되긴 되겠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결합을 하면 되니까 이거를 뒤집는 거는 자,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Z축, 하늘 방향으로 넓혀 있는 막대기를 중심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어떤 게 맞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X축으로 회전시키면 이 둥근 부분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돌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Z축으로 해도 되고 X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Y축으로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시키는 거는 이제 회전시킬 거니까 로테이션에 R을 누르고 그 다음에 Z축 방향이다. 그러면 Z를 누릅니다. 그래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일단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클릭을 일단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을 눌러보면
몇 도 갈 거냐 물어보잖아요. 마이너스 180인데 왼쪽으로 돌아가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180도만 가면 되니까 180 엔터를 칩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평행이 되게 돌아간 겁니다.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자, 높이는 그냥 0의 위치로 그대로 가면 되고 그래야 높이가 맞겠죠. y는 지금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0으로 갑니다. 요 y축이 딱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x방향은 지금 이쪽 원이 아까 0.5였는데 반대쪽으로 0을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0.5겠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자,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럼 이거를 하나처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씌우고 이거를 이렇게 다 들어가게 씌우지 않고요. 그냥 걸쳐만 있으면 그 걸친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오브젝트에서 조인을 선택합니다. 조인.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의 개체처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쭉 180도 Z축을 중심으로 180도 이동하면은 아래쪽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모양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그러면 빨갛게 되면서 하나가 지금 여기 묻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R키를 누르고 R 그 다음에 Z를 누르고 쭉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클릭을 일단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쪽에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게 Z축 방향으로 지금 0이 돼야 되고 자 그렇게 해야 지금 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X축 방향으로만 이만큼 더 가면 되겠죠. 0.5인가? 자 그렇게 해서 맞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합이 된 겁니다. 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니까 위에 있는 걸 클릭하고 이쪽에 이 머티리얼 재질 속성으로 가서 U를 클릭하고 이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 계열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 RGB를 누르고 R이 빨강이니까 끝으로 올려주고 나머지 색깔은 다 빼버리면 전체가 빨간색이 되겠죠. 근데 여기 색깔이 안 변하죠. 이거는 지금 작업할 때는 지금 색깔이 없는 거를 기본으로 작업을 해주고 색깔을 입히는 거를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쪽은 이게 쉐이딩이고 이쪽이 렌더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리고 이 결과물은 렌더 프리뷰, 렌더 미리 보기예요. 결과물은 이렇게 보이는데 결과물의 모양을 계속 보면서 하면 컴퓨터가 계속 색깔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흑백 모드로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이런 면도 보기 싫다. 나는 어떤 틀만 보겠다. 할 때는 이쪽에 그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는 거고요. 이쪽은 면 모드고 이쪽은 면 모드고 자 이쪽이 렌더 모드입니다. 그 색깔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면 여기를 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New를 누르고 이 색깔을 이번엔 파란색 계통을 할 거잖아요. 그럼 B를 1로 해주고 나머지를 다 줄이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된 거죠.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처럼 뼈대만 볼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면도 보면서 작업을 할 거냐 실제 결과물은 어떻게 보일 거냐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한다 이럴 때에는 여기 렌더를 누르고 렌더는 결과물을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렌더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이미지 버튼 눌러서 Save As 해서 자, PNG로 저장하면 됩니다. PNG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저장을 해줘요. 그럼 이거를 파워포인트 같은 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그 파일을 불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배경이 보기 싫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색에서 투명한 색깔을 요 뒤에 있는 배경 선택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고정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도를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보면은 이쪽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도 클릭해서 이 고 버튼 G를 누르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 카메라가 보는 모양대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어떻게 위치시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형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위치를 내가 조정을 하면서 원하는 각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몇 번 해봐야 돼요. 뭐 좀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3D 모델로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고, 이 3D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걸 3D로 활용할 때는 파일에서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 파워포인트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FBX하고 여기 오브젝트 OBJ 요 두 가지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3D 빌더 같은 거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 OBJ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로 하는 걸 추천하고, 이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FBX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OBJ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이걸 파워포인트 다시 불러보죠. 그러면은 아까 만든 게 이렇게 불러와진 겁니다. 근데 이 블렌더에서 만든 그래픽을 불러올 때 이렇게 곡선이 지거나 약간 작업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반듯하게 뭐 네모, 세모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을 유연하게 곡선 작업을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중에 집어넣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 3D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만든 거거든요. 자, 아까 만든 거를 그대로 이제 불러온 겁니다. 좀 위아래가 바뀌긴 했는데 뭐 그거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그냥 다시 저장해도 되고,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를 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파워포인트에 가서 그냥 붙여넣기 해도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은 파일인데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부르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는 블렌더에서 만든 요 파일을 인식해서 그려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파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3D 빌더에서 불러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건데 똑같이 만든 건데, 이거는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거고, 이거는 3D 모델 형태로 저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블렌더에서 만든 굉장히 복잡하고 멋진 3D 모델들도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